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저는 1980년대에 사형 5판 고문을 주제로 한 기사와 책을 여러 권 쓰고 기사는 또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사형 폐지론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5판으로 억울하게 사형 집행된 분으로 봅니다. 그런 책을 썼다든지 김기철 씨는 왜 요절했나라는 책은 경찰과 검찰이 살인범으로 조작해간 과정을 폭로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은 일제 고등계 형사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이 가혹 수사의 맥락을 짚은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제목의 김태수 변호사가 쓴 책을 냈습니다. 저 현재 입장은 사형제도 존치론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후보로 지금 지명된 오석준 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형은 5판일 경우에 돌이킬 수 없고 국가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형 반대 입장은 흔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살인자들이 박탈한 피살자의 인간 생명과 그 유족들에게는 사형 이외에 무슨 방법으로 위로를 하고 무슨 방법으로 보상을 하며 살인범에게는 무슨 방법으로 응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오석준 씨의 경우에 좀 결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게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을 것 같아요. 귀하의 부인이나 자녀가 피살되었을 때도 범인의 사형에 반대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역사를 바꾼 질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1988년 10월 13일 미국 대통령 선거 마지막 토론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사회자는 CNN 앵커맨 버나드 쇼였습니다. 공화당 후보 조지 H.W. 부시와 민주당 후보 마이클 두카키스의 당시 지지율은 비슷했습니다. 첫 질문을 쇼 기자가 두카키스에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사님, 만약 키티 두카키스 부인입니다. 키티 두카키스가 강간당한 뒤에 살해되었다면 귀하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좀 가혹한 질문 같죠? 지사님, 만약 키티 두카키스 부인이 강간당한 뒤에 살해되었다면 귀하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토론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질문이 너무 거칠다는 중얼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중계방송의 카메라는 방청 중이든 두카키스 부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협약에 따라 가지고 후보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인들의 그 입을 주시하고 있을 때 두카키스는 머뭇거리지 않고 아주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버나드, 나는 사형 판결에 찬성 안 할 겁니다. 내가 평생 사형 제도에 반대한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사추세츠 주에는 사형 제도가 없었고 두카키스는 이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범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카키스의 너무나 자판기 같은 대답을 들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걸로 선거는 끝났다는 분위기가 삽시간에 퍼졌다고 합니다. 두카키스의 대답이 잘못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답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고뇌도 드러내지 않는 채 무표정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부인이 강간 살해된 경우에 대한 아주 비정한 질문인데 어떻게 아무런 고민이나 주저함도 없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보통 사람들의 정서에 딱 걸렸습니다. 두카키스 지지율은 토론 직전의 49%에서 토론 후에 42%로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선거는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사형 폐지론자의 위선이 여론의 심판을 받은 사례로 유명하고 기자는 질문으로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버나드 쇼는 이 역사적 질문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날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생각해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너무 가혹한 질문을 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미움받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나는 옳은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이 김태수 변호사가 쓴 사형을 집행하라는 이 책은 이 버나드 쇼 기자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형 폐지론의 최대 약점은 만약 당신의 가족이 피해자였더라도 사형에 반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일관성 있는 대답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라고 김태수 변호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수 변호사는 이렇게 더 깊게 문제를 파고듭니다. 유영철 같은 살인마를 살려둠으로써 그 희생자들의 가족을 자살하게 만들어 희생자 목록을 계속 늘려가는 이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사형제도는 물론 유럽에서는 거의 많은 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에는 사형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일본이 인권 탄압국가고 유럽이 인권 존중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사형제도는 상당히 이게 오래된 전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치를 도입한 이후에 사형이라는 것이, 즉 살인자는 죽인다 하는 이 대원칙이 문명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흑가의 두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나온 영화인데 프랑스 영화입니다. 장가방과 알랑드롱이 나옵니다.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알랑드롱이 사형 집행되는데 놀랍게도 길로틴으로 단두대로 사형이 됩니다. 여러분, 길로틴 단두대 하면은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인 끔찍한 사형 도구로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게 1970년대까지 프랑스에서 쓰여졌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사형 집행 찬성이냐 반대냐 물으면은 압도적으로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는 합니다. 사형 선고는 하는데 1998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하도록 법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역대 법무장관 다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더 우스운 것은 사형 제도가 있고 사형 선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사들을 우습게 만들고 따라서 법치를 우습게 만들고 그래 되면은 결국 살인범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살인자들에게 우롱당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사형 집행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 대한민국 법의 이 이중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